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레알 유튜브 타로 강의 16번 탑카드의 역방향 해석입니다. 탑카드가 거꾸로 나오면 정방향이 갖고 있었던 이 탈출, 바벨탑이 무너져서 탈출을 해당하는 그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탑이 무슨 탑이야? 그치, 악마의 유혹으로 몽상과 망상과 중독으로 만든 탑이거든. 그 탑이 무너질 거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죠. 게임을 했어. 게임 중독에 빠져서 어떻게 올려놓은 레벨인데 이 게임을 그만두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탑이 붕괴되는 상황임에도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것들이 무너짐을 느껴 알긴 알아. 그런데 자기가 쌓은 기존의 지식과 기존의 틀이 이 틀만큼은 버리지 못하는 자아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망상인데. 그래서 본인은 탈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건데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9.5도에 강진이 왔어. 그 건물 무너집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1.2밖에 아니니까 괜찮다고 우기는 거야. 안전 전문가도 아닌데. 또 이런 거죠. 소방관이 왔어. 절대 이거 못 끕니다. 빨리 뛰어내리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괜찮아요. 요 정도는 제가 끌 수 있어요 라고 지가 얘기하는 거야. 지가 지 판단해. 맞지도 않은. 그래서 이 바벨탑을 못 버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 해석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의 사례는 1, 2번을 많이 해요. 3번 법이죠. 좀 더 온화한 정도의 혼돈. 정말 정방향이 9.5도의 진도라면 요거는 역방향이 나오면 한 1.2 정도의 진도, 지진이 일어나는 정도. 조금 상황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불안전한 상황인 거는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이 불난 상황이 확 일어나면 완전히 전소를 시키잖아. 빌딩을 다 망가뜨릴 텐데 그냥 잔잔바리 정도의 불인 거야. 악화된 상황은 맞아.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꺼질 듯 꺼지지 않게 계속 유지되면서 불이 난 상황을 계속 갈고 가는 거지. 저 먼 미래에야 이 불이 꺼질 텐데 그때까지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거예요. 이 악화된 상황이 오래오래 지속되는 카드의 해석이 두 가지가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고2 아들이 이제 고3이 올라가니까 제일 중요한 첫 시험 고3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궁금했던 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돼서 타로점을 보러 오셔서 넘긴 카드가 이 카드였어요. 지금은 고2고요. 아들의 3월 모의 수능 성적은 어떨까요? 네, 이 카드가 나와서 제가 얘기를 강력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봐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가을쯤이 지금 물어본 거잖아. 한 3개월쯤이면 성적이 향상했을 거라고 엄마는 기대하겠지. 근데 얘는 아니야.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공부하던 습관을 버리지를 못해. 뭔가 한 단계를 확 뛰어넘어야 상승폭을 높일 수 있는데 누구나 조금씩은 노력하기 때문에 요 정도의 상승폭은 다 갖고 있다고. 그런데 똑같이 상승폭을 갖고 있으면 튀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엄마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얘가 확 올라뛰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학원에다 몰입시킨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가 나왔다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조언이 필요할 거야. 이 카드를 뽑는 순간 아들은 뭘 해야 되냐면 기숙학원에 들어가야 돼. 겨울 특강이라고 해서 텐텐이라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거의 기숙하다시피 하는 그런 학원에 보내거나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을 가리키는 학원인데 고3 전문반은 없을걸? 그렇대요. 거기선 안 돼. 고3이면 고3다운 전문반이 따로 있어. 거기에 기존에 있던 그 학원에서는 성적 향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대형 학원 혹은 고3만 특화시킨 수능에 적합하고 거기에 몰입시켜주는 학원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렵다라고 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기존의 탑으로는 성적이 향상될 수 없음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원의 인연을 끊지 못하고 기존에 했던 습관과 기존에 했던 공부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틀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은 고만고만 나오는 거예요. 상승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변혁이 필요하죠. 뛰쳐나옴이 필요하죠. 격변을 원하는 겁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우리 아빠는 태도를 바꾸실까요? 하고 물었는데 이 카드가 나왔어요. 안 바꾸죠. 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거부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변화, 흔들리는 바벨탑에서도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야. 그게 말도 안 될 텐데 아빠는 태도를 바꾸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카드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친정아버지의 건강 상황하고 물어봤는데 이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이 카드는 타워 카드, 무너진 탑 카드의 역방향의 완전한 해석을 다 갖고 계시는데 왜요, 선생님? 왜 그러냐면 보통 아버님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러지. 아이고, 내 병은 내가 잘 안다. 아가, 걱정 마.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이러고 병원 가는 걸 거부하시잖아. 약을 타와도 잘 안 드시잖아. 에이, 괜찮아 하면서 자꾸 병원을 거부하시지. 본인이 기존에 있는 틀을 못 버리시지. 그리고 자꾸 안 가겠다고 하시지. 왜 그래요? 병원 안 가신대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지금 예약했는데 다 캔슬 났어요. 그러니 건강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 나쁠 수밖에 없죠. 왜? 본인이 자꾸 괜찮다고 하니까. 불났거든. 사실은 본인도 알아. 자신의 관절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알아. 본인의 건강이 지금 무너지는 걸 알아. 그런데도 뭐 하는 거야? 그쵸. 뭐 신세지기 싫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에는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야. 불난 거 지가 조금 고쳐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임시 방편으로. 안 되는데. 그런 어르신의 마음이 그대로 탑카드 역방향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 지속될 거예요. 이거를 고치지 못한다면. 이걸 계속 거부만 한다면 악화된 상황은 계속 갑니다. 결코 나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네,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 관절이 다 망개졌겠구나를 깨달아야. 그래서 수술을 해서 가야지. 그래야 우리는 뭘 만나? 17번 쾌유 카드, 치유 카드. 수술해서 다 낫는 싹고침을 받는 카드 17번으로 안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답답한 거죠. 그 다음 4번 사례 가볼게요. 일찍 아들을 여였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엄마한테 나온 카드가 바로 이 카드예요. 이게 해필 또 그분 집, 그분 베란다에서 봤어. 특이하지? 그 베란다의 기운이 싹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갑자기 아들을 잃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엄마, 이 베란다에 서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죠. 어떻게 하니? 이 카드가 나오니까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그게 일단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아들을 잃게 된 건 본인의 실수가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상황인즉 어떤 거였냐면 열이 아이가 있었대요. 좀 높아서 그냥 동네 병원 가서 처방 좀 받고 약 먹이고 그냥 재웠대. 그런데 갑자기 고열이 나서 밤에 경기가 난 거야. 그제서야 불이 나게 응급실에 갔지만 해결을 못 본 거예요. 그날 바로 아이가 죽었어요. 엄마는 어땠을까? 자기 실수라고 생각했겠지. 아이고, 그때 바로 동네 병원 아니고 바로 큰 병원 갈걸. 내가 조금 더 빨랐으면.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자책했을 거 아니야. 엄마니까. 7살 아이를, 남자아이를, 가드를. 첫아들인데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아들을 잃은 마음이 그냥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 그 높은 곳에 뛰어내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방향이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참담한 심정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에 저항해야지. 너의 삶이 그게 아닌데, 아들이 바라는 것도 그게 아님을 네가 아는데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 라고 얘기했던 카드예요. 본인은 어떤 틀에 갇혔어요?
자신의 실수라고 자책하는 망상, 악마의 속삭임, 거기에 빠진 거야. 아, 물론 그럴 수 있지. 엄마니까. 그거라도 자책이 안 되면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자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타로 카드가 얘기하죠. 그 틀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야 당신이 어떻게 된다? 치유받는 거예요. 아들도 그걸 원하지. 결론 봅시다. 16번 역방향은 자신이 가둬놓은 성벽, 바벨탑에서 못 나와요. 안 나가겠다고 저항하는 거야. 그건 본인이 만든 본인의 틀인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된다? 타로 마스터는 17번 다음에 올 별카드를 봐야 돼요. 별카드의 뜻이 뭐야? 치유, 쾌유, 다 나음이거든. 힐링이거든. 약샘에 빠지는 거거든. 만병통치약을 얻는 걸로 가는데 그걸 못 가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어루만질 필요성도 있는 카드가 역방향이에요. 결론은 역방향은 아닌 거죠. 정방향으로 돌려놔서 17번 쾌유, 치유로 갈 수 있도록 내담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역방향, 정방향 다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정방향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번개 같은 뇌리에 스치는 직관과 계시를 통해서 모종의 폭로를 통해서 격변하는 상황을 맞이함.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 탈출, 해방이 필요함, 뛰어내림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왜요? 17번 별카드 치유의 샘, 약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16번 뭐죠? 그쵸. 붕괴되는 상황에서 저항함. 그래서 그 혼돈이 지속됨, 오래 악화된 상황이 계속됨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역방향의 사람도 어떻게 마인드를 돌려야 돼요? 그쵸? 17번 쾌유, 치유, 약샘이 17번에 온다라는 건 다음 카드의 순환이 뭐다? 그쵸? 만병통치약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힐링과 안정과 쾌유를 비는 그런 위로와 격려도 필요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탑카드 정방향, 역방향 마칠게요. 편집도 없는 영상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